민주당 제48차 정책조정회의를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오늘이 제2연평해전 1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회의 참석자 모두 일어서서 하나의 공경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공령.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은 반드시 보답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 15주기 되는 날입니다. 윤영아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우현 중사, 박동혁 병장, 북한의 기습적 도발을 막고 서해 바다를 철통같이 지킨 이 6 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부상당한 장병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6 용사의 부친들께서 아들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의 영예함장으로 임명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계실 부친과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기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국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추경열차는 국민과의 약속 시한에 맞춰 도착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공전한 사이 각계각층에서 추경 촉구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어린이집 연합회, 직능 소상공인, 골목 상권 자영업자, 벤처 및 중소 경영인 등 관련 단체들이 릴레이 추경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간절히 추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달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절박함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추경 처리 시한인 7월 11일까지 고작 12일 남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하루속히 관련 상임위 일정을 정하고 심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에 나서기로 하고 열차에 올라탔는데 국민의당은 추경 열차에 한 발 걸치고 출발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21일 국민의당이 이번 주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경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한 배를 타겠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집단퇴장한 자유한국당의 추경 태업에 화나 있고 걸핏하면 운동장에 들어누워 경기 지연시키는 국민의당의 침대 축구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제보 조작한 자료로 대선 전날까지 무차별 공격을 했던 국민의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석고되지 않은 심정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파장 축소를 위한 고리자르기와 특검 물타기가 아닌 진실을 남김없이 고백하고 철저하게 책임지는 일입니다. 또한 추경 심사를 방해할 때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국민은 건강하고 내실 있는 정책 청문회를 원합니다. 어제 송영무, 김영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오늘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그리고 조명근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교육부는 역사 왜곡에 몰두하는 부처로 통일부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부처로 전락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내부를 추스리고 흔들림 없이 그 개혁에 매진할 수장이 필요합니다. 김상곤, 조명준 후보자 두 분은 여러 난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경기도표 혁신교육으로 획일화에 갇힌 교육정책의 새 바람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정체된 공교육의 부활의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조명준 후보자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사업 실무를 이끈 전문가로 중단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재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에 성과를 내실 분입니다. 야당의 무차별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의문점들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이나 가짜뉴스 생산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민주노총이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파업 의제인 사회경제적 불평들과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행을 위한 세부 대책 수립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아직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민심을 적극적인 지지 속에 해내야 할 일자리, 노사관계,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자칫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 날이라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대화 테이블 참여가 절실할 때입니다. 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가 이 점을 살펴서 한적한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장시간 근로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깁니다. 가장 짧은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간 약 4개월 정도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7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질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의 바람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합의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감소, 기업의 부담 등 남아있는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부당한 갑질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치즈 강매와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전에 이어 가맹점 파견 제빵사들의 임금 꺾기까지 다양한 갑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과다한 물류비와 필수 매입 품목 지정, 광고 판촉비 떠넘기기,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부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여기에 오너의 일탈로 인한 피해까지 가맹점들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건물처럼 켜진 가맹본부에 대한 폭로는 그동안의 잘못이 그만큼 컸다는 것의 방증일 것입니다. 관행이 되어버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만 5,000개가 넘고 21만 개 가맹점을 돌파한 거대 사업으로 진화했습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분쟁도 늘고 그만큼 상생과 협력에 대한 갈증도 깊어졌습니다. 보다 촘촘한 정비로 부당한 갑을 관계에 폐습을 협파하고 함께 잘 사는 공정관계, 동업자 관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가맹점주의 권익보호가 강화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가맹 분야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원칙으로 가맹점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가맹점 사업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생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리 5, 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향후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적 고뇌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정책입니다. 또한 청와대도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하에 탈원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천명을 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매몰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국가의 존망까지 들먹이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저희가 있어 그러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개월간의 여론 수렴 과정 동안 국민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시민배심원단의 건설 여부 결정 또한 존중할 것입니다. 국민의 결정을 따라 국민에 의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신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 불안 조장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축소합니다. 예, 다음은 현안 발언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윤우덕 이분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해보지도 않고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은 대부분 해명되었고 새로운 결정적 문제도 없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가 음주운전 의혹 폭로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청문위원 본인까지 사과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학생이 시험도 치르기 전에 낙제점이니 자퇴하거나 퇴학 처분을 하라는 주장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억지 궤변입니다. 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과장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어제의 청문회는 무조건 낙마나 자진 사퇴를 부르짖던 야당의 공언을 무색해 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인수레가 요란한 청문회, 의혹은 가고 능력이 남는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오랜 경륜이 돋보였고 국방계획의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공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회 국방위는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과반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도성,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러한 문제들조차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10여 년 전의 기준에서는 통상적 관례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체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정된 인사청문회 김상곤 조명균 장관 후보자 그리고 내일 조대혁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의혹은 가고 능력만 남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해서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최우선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야당에서는 깊이 인식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모든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묻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설명을 위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고 27일 첫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하셨고 어제 미국 순방길에서도 마음이 무겁다. 또 이 추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재차 하시면서 국회 협조를 호소하셨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에 허니문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허니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은 최소한 의사 일정에는 협조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정우택 원내대표가 합의한 3번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길 연기 요구로 인해 7월 4일에 제세야 법안을 상정하고 11일 공청회를 열고 12, 13일에 소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명백히 약속을 위반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택 대표는 이것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막고 것은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국민의당은 지난주에 금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추경 심의를 착수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와서야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추경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면한 경제 위기와 실업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이고 타이밍이 중요한 추경을 질질 끌어서 대통령과 정부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국민의당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 본다면 바로 추경 심사에 나서 주십시오. 추경을 심사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국민의당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윤우덕 예결위감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상세히 잘 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 관련 말씀입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경 예산 심의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는 그 장소에서도 추경 예산의 국회 심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 논거 중 가장 세게 얘기하시는 게 공무원 1만 2천 명을 세금으로 채용을 해서 또 주목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준비인력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 증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추경에 반영된 공무원의 증원은 기존 직종별 중기 인력 수급 계획과 행자부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119 소방관 그리고 특수교사는 법정 인원에 미달하여 충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119 소방관의 경우 법정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향후 19,000명의 증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아를 돌보는 특수교사 충원율은 70%에 불과하고 상담교사 충원율은 고작 17.3%에 불과합니다. 경찰의 경우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2만 명 증원 계획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워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2만 명 증원 계획이 17년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000명밖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업무를 방기한 내용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코자 하는 그런 증언입니다. 부사관, 군인 부사관의 경우 복무병사 축소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증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27,000명의 증언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고작 13,000명밖에 증언을 하지 못했고 14,000명을 추가로 더 증언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새 정부가 15,000명을 추가로 증언하자고 이번 추경안을 낸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새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 증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공무원 증언에 해당되는 이번 추경의 예산은 80억 원입니다. 전체 이번 추경 총 금액은 11조 2천억 원입니다.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80억 원을 11조 2천억 원으로 나누니까 0.0007%에 불과합니다. 1%에도 해당하지 않는 0.0007%의 예산을 발목 잡아서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을 심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예산이 무려 2,75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불효행위입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OECD 노인 빈곤율입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49.5%입니다. OECD 평균은 12.3%죠. 무려 4배가 높습니다. 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는 2%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40대의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자, 이번 추경에 43만 7천 명의 노인 일자리에 더해서 3만 명의 일자리를 더 늘리려는 그런 예산을 682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서부터 시행이 되면 기존에 월 22만 원을 드리는 것을 5만 원 늘려서 27만 원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반기에 하셨던 분들 43만 7천 명에 플러스 3만 명에서 46만 7천 명의 아주 열악한 노인분들에게 5만 원을 더해서 27만 원을 매월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효도합시다. 자유한국당 이 추경 예산안 발목 잡는 것은 스스로 불효자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각성하십시오. 네. 알았어. 잘하네. 다음은 이훈 정치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이던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방성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내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서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하고 예식장업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연장이 의결됐습니다. 또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해서 높은 곳에서 일할 때 필요한 발판 등 이러한 작업대를 안전장비를 임대하는 업종에 대해서 신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정되었습니다. 동방의 이러한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올해 기한 만료되는 적합업종 수가 47개나 달하지만 동방위가 이와 관련한 합의 도출에 재지정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에 기반이 되는 민간의 자율합의와 권고만으로는 사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생계형 소상공인만이라도 법률로 보호하는 게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550만 명의 국민들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이분들의 현실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임시회에는 본격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특별법에 야사당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서 협치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 당의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립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문준영 씨 관련 제작초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세지고 있습니다. 자제를 좀 촉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오히려 추경심사나 정부조직법 논의 자체를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국민의당도 본인들의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에 즉각 참여하시는 것이 오히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